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아이들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연 라디오 챙겨 들으면서 많은 청자님들의 댓글도 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위로도 가끔은 조언도 듣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청자님들과 나누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 라디오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청자님들은 어떻게 고부관계는 좋으신가요? 아마 대한민국 며느리들이라면 감이 너무나 좋다 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서로 다른 인생 살던 사람들인데 어디가 맞아서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런 관계도 있구나. 그냥 뉴스나 기사거리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하실 수 있겠네요.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이 고부 관계,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시댁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남들은 결혼하면서 남편 집안 덕은 무슨 남의 편이었다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들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도 처음 결혼하고 시댁에서 잠시 살았을 무렵에는 내가 시집을 잘못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시모가 시키는 시집살이는 아니고 엉뚱하게도 저희 아가씨가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저보다 2살은 어린 신우가 결혼도 안 한 신우가 절 부려먹으려 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 초반이라지만 어이가 없었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신우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호감도를 올리려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처럼 쉽지 않았죠. 아가씨, 다음 주에 제가 강원도로 출장 갈 것 같은데 뭐 먹고 싶으신 건 없어요? 가는 김에 사올게요. 아니, 새언니, 여자가 돼서 관리 다 안 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오빠가 팽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우리 오빤 살찐 여자는 완전 싫어하는데. 말을 얄밉게 하는 신우였어요. 집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나? 처음에는 의심도 했죠. 그런데 남편 말로는 그렇게까지 다른 집과 차이나는 대우를 받거나 하지도 않았대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오히려 그런 신우의 말을 무시하라면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죠. 그러다 일이 생긴 겁니다. 세연이, 저 지금 약속 시간 늦어서 그런데 여기 제 방 좀 정리해 주시고 여기 현관에 이 구두 있죠? 요 앞에 구두 수선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밑창 좀 달아서 가져와 주실래요? 아가씨, 그런 일은 아가씨가 직접 하셔야죠. 저도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바쁘게 나가야 해요. 아, 뭐래. 암튼 전 말했으니까 제 부탁 다 해놓고 나가세요. 전 중요한 약속 있고 세연이는 고작 친구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제가 갔다 와서 다 살펴볼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신우는 이런 말을 제게 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어이없는 요구들을 해오긴 했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게다가 이게 다라면 저와 신우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이후 신우는 선을 넘나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겐 아직도 이가 갈리는 날이 있는데 그건 남편과 2주년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가던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2주년 사랑하는 남편과 가는 여행이니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 기분을 다 망친 것은 바로 신우였죠. 오빠, 이번에 해외여행 간다면서? 그러면 면세 좀 더 들렸다 가겠네? 그건 왜 물어보는데? 너 설마? 안 돼. 우리 짐도 많은데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저번에도 네 부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 왜? 오빠가 안 되면 새언니 앞으로 사면 되잖아. 저번에 보여줬던 그 조그만 가방이랑 위스키 있지? 그거랑 해서 딱 2개만 사다 달라니까. 아가씨, 저희 이번에 어디로 여행 가는지 다 아시면서 그런 부탁을 하세요? 저희 이번엔 짐 정말 많아요. 아가씨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2개만 사다 달라 하는 거잖아요. 부피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요? 가족끼리?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면세점 그게 뭐라고 사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래요. 사주는 거야 문제도 아니죠.
하지만 그 비용까지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라면 청자님들은 쉽게 사줄 수 있을까요? 가방과 술을 합치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사달라 조르니 어이가 없는 거죠. 아휴, 저러다가 말겠지. 이번에만 사주고 말자. 이번에 안 사주면 제가 또 당신 얼마나 괴롭힐지 몰라서 그래. 조금만 참자고. 어차피 2달 뒤면 우리도 분가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덜컥 사주겠다고 할 수 있어. 그게 뭐 한두 푼 하나? 그리고 당신 말처럼 우리 2달 뒤면 이사도 가야 해. 우리도 지금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한다고. 솔직히 자기 동생이라고 져주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여행 전날까지도 잔뜩 입이 나와 있었죠. 이런 제 편을 들어주는 건 남편이 아닌 시모였어요. 야, 은지, 너는 제대로 돈도 안 주면서 무슨 명품이고 술 타령이야? 아, 너희 오빠랑 세아가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래? 으이그, 이 철없는 것. 아가, 너희 얘가 말한 그것들 사올 필요 없다. 이 철없는 것은 언제쯤 처리됐는지. 아유, 엄마가 뭔데 내 물건 사오라 말아 그래. 세언니 오빠, 그 2개 안 사오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어?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다음 달부터 자취해. 더 이상 집에서 밥만 축내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서 홀로 서게 하라고. 시모의 말에 반대로 이번엔 신우가 입이 잔뜩 삐져나와 문을 쾅 하고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런 시모의 중재가 없었더라면 전 정말 결혼 초기에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시달린 게 많았어야 말이죠. 에휴, 아가 미안하다. 은지 제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어. 내가 잘못 키웠지 뭐냐. 아무튼간 저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한 번만 더 너한테 그런 이상한 요구하면 말해. 내가 알아서 막아주마. 이래서 제가 처음에 시댁복이 많다고 한 거예요. 이런 시모를 둔 저였으니 얼마나 복받은 거겠어요? 솔직히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시모에게 대판 잔소리를 들은 신우는 당분간 조용하게 지냈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평소 시부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시부가 어김없이 술에 취해서 시모에게 막말을 내뱉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집안일 말고는 하나도 없어, 어? 옆집 최 씨는 투자니 뭐니 해서 집을 하나 샀다는데. 이날은 저희 부부가 시모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하기로 한 날이라 난데없이 들어와 이런 말을 하는 시부가 당황스러웠죠. 아이,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해? 당신이 어디 돈이나 벌어올 줄 알았지 알뜰하게 사는 법이나 알았어. 게다가 당신의 애를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자란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아,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아무튼 돈 벌어오는 게 아주 대수지 대수야. 으이구. 남편과 저는 이날 두 사람 사이에서 쩔쩔매면서 싸우는 걸 말리기 바빴고 이날 일을 시작으로 대판 싸운 시부와 시모의 사이에 커다란 금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 말로는 정말 시모의 말처럼 아끼고 살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대학은커녕 학교도 졸업하기 힘들었을 거라 하는데 이러다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죠. 그리고 제 걱정은 현실이 됐는데요. 바로 시부가 시모한테 그 유명한 황혼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재산 분할은 일도 못 해준다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데 중간에서 골치가 아팠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시댁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시모를 잘 따르던 남편과 시부를 더 잘 따르던 아가씨, 이 두 사람도 나중엔 시부모의 싸움에 휩쓸려 서로 연을 끊겠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부모의 이혼 뒤에 아가씨는 시모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되었죠. 마지막까지 아주 싸가지가 없었어요. 엄마는 뭘 믿고 아빠한테 나댔대? 아빠 없으면 하루도 못 살 사람이. 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어딜 놔준 엄마를. 아,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솔직하게 아빠 말이 다 맞긴 하잖아. 싸가지 없는 신우에 남편은 잔뜩 성이 나서 손까지 올릴 뻔했지만 제가 어떻게든 막았죠. 그러면 정말 가족 사이에 큰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 일 이후 시간은 흘러갔고 저희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됐을 때 시부가 돌아가셨단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신우란 인간은 저희에게 말도 없이 시부가 남긴 재산을 몽땅 가지고서 아주 제 마음대로 산다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인데 어이가 없었죠. 아마 초반부터 아주 어이없는 시댁 상황을 들으면서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으셨을 텐데요. 저도 청자님들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신우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신우와 손절하고 각자 인생 길 걸으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가장 절 황당하게 만든 건 앞서 말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나이를 먹듯 양가 부모님과 시모 역시 연세를 드시며 몸 어딘가 조금씩 아프다 하시는 곳들이 늘어났는데요. 특히나 시모는 제 친정 부모님보다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허리였는데요. 그간 고된 집안일과 예전에 시모가 겪었던 시집살이로 안 좋아진 허리 때문에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가 보다. 고작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단 소리가 다 나오고. 어머님,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세요. 일단 다음 주부터 저희랑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요. 네? 내 나이에 병원 가면 뭔 소용이야.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전 걱정이 많았죠. 솔직하게 제 친정 부모님이야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지만 시모는 얼마 전에 시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홀로 남아서 보살펴줄 사람도 주위에 없었으니까요. 하나 있는 딸이라는 사람은 소식도 모르고요. 그래서 더욱 시모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 옛날 저한테 그렇게나 잘해준 사람인데 제가 아픈 시모 책임이라도 지고 싶었죠. 남편과 대화 끝에 저희는 시모를 모시기로 했지만 시모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우리 장손 녀석도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 할미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신경이 쓰여. 그리고 너희도 지금 사는 거 빠듯하잖니. 난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걸 못하러 젊은 사람 고생을 시켜. 어머님, 아유, 무슨 고생이라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저 결혼 초반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때 일 은혜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좁은 집이지만 혼자 계시는 것보다 북적북적하니 더 낫잖아요. 그래 엄마. 이 사람 말처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당분간만 살아. 허리 그렇게 해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의사 말처럼 수술하고 좀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신세 좀 줘. 내가 엄마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끈질긴 저와 남편의 부탁에 시모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저희 집에서 당분간 머물기로 했어요. 물론 이런 저희 부부의 결정에 아이들도 따라주었죠. 오히려 할머니가 집에 온다는 말에 신나서 서로 방을 양보하겠다 난리였어요. 그만큼 시모는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역시나 수술 이후에 시모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었으니 힘을 주기는커녕 처음에는 제대로 앉는 것도 힘들어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았던 제가 2달 정도 일을 잠깐 쉬고 시모를 모시기로 했어요. 살림은 이전보다 조금 더 팍팍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픈 시모 이대로 혼자 둘 수도 없으니 당분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퇴원한 시모를 집에서 당분간 보살펴드렸는데 시모의 상황을 신우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연을 끊었다지만 어쨌든 부모와 자식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던 신우의 번호로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람? 잘나신 새언니 아니야? 아,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 아유, 그렇게 비꼴 필요 없어요. 어머님, 이번에 허리 때문에 수술하셨는데 얼굴은 한번 비춰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언제 시간 될 때 한 번이라도 들려서 인사는 하고 가세요. 제가 왜요? 설마 저더러 병간호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어이없네. 어차피 엄마랑 영 끊은 지 오랜데 제가 갈 필요도 없지 않아요? 아, 새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정말 기가 차네. 아니 아가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낳아준 사람한테 얼굴 한번 비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가씨한테 어머님 병간호하란 말 한마디도 꺼낸 적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바닥에 새언니 말을 제가 믿으라고요? 꿈도 크시네. 아이고 꿈도 야무지시네. 그래요. 새언니 말처럼 제가 간다고 칩시다. 제가 가면 아빠한테 받은 재산 나누라고 붙잡을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내가 바본 줄 아나. 어우 진짜 아가씨 정말 사람도 아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 어머니예요. 당신 낳아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요? 재산을 뺏어간다고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신우의 어이없는 말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갔고 하필이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시모가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청 큰 아가씨 목소리를 그대로 듣게 되었고요. 시모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신우에게 냅다 말했습니다. 나도 너 같은 딸년 필요 없으니까 내 얼굴 보러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유 대체 버르장머리는 어디에 두고 오빠 아내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너 같은 딸 낳은 적도 없다 생각하고 살 테니까 아유 어디 그깟 재산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시모는 한동안 분을 삭히기 어려운지 숨을 몰아쉬었어요. 전 그런 시모의 마음이 차분해지기 전에 쉽게 입을 열지 않았죠.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시모가 마음을 다 다스렸는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애미야 너한테 미안하다. 내 배에서 어쩌다 저런 못난 년이 나왔는지. 걔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님. 이런 적이 하루 이틀인가요? 이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나저나 어머님이 더 걱정이죠. 괜찮으세요? 안 괜찮을 건 또 뭐냐. 개심한 년. 아유 어떻게 제 오빠 아내한테 그딴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짓거려? 정말 내 딸만 아니었으면 가만 안 뒀다 내가.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시모에게 저는 더 이상 신우의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일절 신우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내지도 않고 살았어요. 이날 이후 신우라는 존재는 시모와 저희 가족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만 같았죠. 그럼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고요? 남편 역시 낮에 있었던 이 일을 시모에게 듣더니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이 당신은 그런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었어. 같이 쌍욕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정말 내 동생이지만 참. 내가 걔한테 단단히 일러 뒀다. 그러니 너도 네 동생은 없다 생각하고 살아. 그런 못된 년이랑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래야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동생이니까 참아줬더니 아주 선을 너무도 세게 넘네요. 당신 다음에 혹시라도 걔가 연락 오면 그냥 나한테 넘겨.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자기 동생이라도 이젠 봐주지 않겠다면서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넘기라고 하더군요. 이런 시모와 남편 덕분에 저는 시모를 모시고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족이라는 든든한 제 편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매일같이 먼저 시모를 모시고 살자고 말해줘서 고맙다며 제게 잘해주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은 혹독하기만 했어요. 2달의 쉼이 끝나고 난 뒤로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거든요. 제가 앞서 말한 적이 없지만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장남이 중학교 올라가 사춘기를 보내더니 뒤이어서 둘째까지 사춘기가 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것들을 때려서 버릇이라도 들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그 사이에 시모의 상태는 점점 괜찮아져서 혼자서도 천천히 산책을 다닐 정도로 회복하셨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었어요. 만약 시모마저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왔다면 저 역시도 시모가 회복될 때까지 못 버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아픈 사람의 병간호와 아이들의 케어까지 함께하니 점점 삶이 피폐해져만 가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숨기고자 했지만 얼굴에 다 드러났는지 하루는 시모가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얘 이쯤 하면 됐어. 이제 회복도 많이 됐으니 내가 집에 돌아가마. 지금까지 네가 준 것만 해도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너한테 짐 짊어지게 하는 건 싫구나. 그간 고마웠다. 그간의 빚은 내가 언젠간 꼭 갚으마. 솔직히 전 시모가 돌아간다는 말에 대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조금 반기는 절 발견하고는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게 시모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시모가 돌아간 뒤 저희 사정이 나아지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더군요. 여러분들의 나이는 제가 쉽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제 인생 4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이놈의 형편이 나아지질 않으니 계속 좋지 않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진 것 없는 쥐콩만한 집에 점점 덩치는 커가는 아이들. 거기다 들어가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그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당신 저번에 말했던 보너스 이번 달에 들어오지 않아? 아, 그게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질 않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그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따로 불러서 내년은 연봉 동결까지 하자더라. 아니, 우리가 지금 입이 몇 갠데 안 된다고 말을 했어야지. 내가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리고 당신도 작년에 연봉 동결이었잖아. 그런데 왜 지금 내 탓을 하냐?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인 분들은 저희 상황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경제가 워낙 좋질 않아서 여기저기서 악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남편 말처럼 저는 작년부터 연봉이 동결되었고 보너스가 나온다던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연봉이 동결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받은 대출금들도 무리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두긴 했지만 아직도 빚은 남아있는 상태고 너무 힘들어서 개미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런 상황들에 저는 정말 좋지 않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울감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친정 부모님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나날만 늘어갔죠. 이번 달 생활비도 적자라니까. 아니, 엄마,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세상에 어쩜 이러니. 너무 힘들면 어떻게 엄마가 조금 도움이라도 줄까? 아유, 제가 엄마 아빠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무슨 도움을 받아요. 됐어. 그냥 이렇게라도 말 안 하고 살면 분통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서 그냥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거니까 듣고 넘기세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생각하면서 억지로 버티면서 지내던 무렵 저는 온전한 제 소유의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 언니가 하던 일 때문에 이민을 가면서 본인이 살던 25평 아파트를 절 주고 갔거든요. 예, 너 요즘 힘들다 힘들다 엄마한테 노래를 부른다면서? 아휴, 이 집 너 줄 테니까 부모님한테 그만 걱정 끼치고 네 앞가림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애도 둘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님한테 악한 소리하고 살 거야. 정말? 언니 집을 놔준다고? 아, 언니 너무 고마워. 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질 않니? 아휴, 사실 이거 엄마 아빠한테 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그냥 이 집 너 주고 가라고. 그래서 주는 거니까 나 없는 동안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살아. 알았어? 아유, 나야 항상 부모님이랑 우리 가족들한테 더 잘하고 싶지.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더라. 아무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언니 고마워. 솔직히 언니 말에 조금 가슴이 먹먹했죠. 제 친정 부모님은 밥 굶고 사시는 건 아니었지만 시골에서 18평이나 될 법한 작은 집에서 조촐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언니는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해서 저한테 준 집을 부모님에게 주려고 했다는데 제가 했던 푸념들 때문에 엄마가 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니 이게 불효인가 싶어서 조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솔직히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 신혼 때부터 몇십 년이 지나도록 빌라나 전전하고 있으니 아휴, 쟤분은 여태까지 집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하고 산다니. 암튼 내 말 명심하고 나 없는 사이에 안 좋은 소식 들려오면 너한테 준 집 그대로 뺏어갈 테니까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알았어? 이렇게 저희는 평생 저희 팔자에도 구경하기 힘들었던 아파트에서 살게 된 거예요. 저희 부부보다 더 좋아한 건 저희 애들이었죠. 솔직히 지금까지 애들한테도 미안했거든요. 어느 정도 머리 자란 남자애들 둘이 같은 방을 쓰라 했으니까요. 얼마나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싶었겠어요.
남편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언니한테 아주 거하게 밥을 산다면서 아주 난리를 피웠거든요. 그간 저와 다툰 일들은 어디로 훨훨 날아가기라도 했는지 저를 얼싸안으면서 아주 고맙다고 난리를 피우고, 언니는 그런 남편을 철없는 아이처럼 쳐다보다가도 저를 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곤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저한테 잘해주라면서 남편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언니의 말에도 그냥 온전한 우리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좋기만 한지 알겠다면서 한바구음이나 짓고 있었고요. 뭔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고 스스로 다짐을 굳히고 있었죠. 언니가 살던 아파트는 작은 평수지만 방이 3개나 되는 곳이었어요. 작은 방 2개에 큰 방 1개. 아이들은 이사하는 당일 아주 신이 나서 자기 방은 여기라면서 서로 실랑이 하기 바빴고, 저와 남편 역시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죠. 저희 이사하는 날 저희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 또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좋은 집 하나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사돈 내서 먼저 이렇게 해주니 미안하네.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또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님.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랑 같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맛있게 잡수시고 가세요. 얼른요. 시모는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본인이 해줬어야 하는 건데 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마음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은 제 친정 식구들과 비교해 밀리지 않을 만큼 크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사 후에 저희는 행복한 날들만 계속 될 줄 알았어요. 불행이 바로 저희 곁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평범한 날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잠시 출장을 간 상태였고, 아이들도 학원 때문에 집에 없던 날이었죠. 저는 곧 학원에서 돌아올 아이들의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한 간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딩동하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의아했지만 택배라도 온 건가 싶어서 얼른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제 눈에 보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신우였습니다. 저희와 연을 끊겠다 했던 신우 말이에요. 어머, 새언니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더니 정말이었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아가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참나, 사람이 왜 이렇게 야박하세요? 밖에 춥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저 이야기 좀 해요. 네? 저는 아가씨랑 할 얘기 하나도 없는데요. 이대로 그냥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가족끼리 너무 매정하네. 아우,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니까요. 암튼 문 열어주셨으니까 저 들어갑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제 말에도 신우는 막무가내로 몸을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신우보다 체격이 작은 편에 속했던 저는 속절없이 신우에게 밀려서 집에 들어오는 신우를 말릴 수 없었죠. 그렇게 여기가 자기 집인 듯이 두리번대던 신우는 아이들 방과 저희 안방을 차례대로 열어보더니 이런 말을 불쑥 꺼내는 거예요. 방이 다들 작네. 그래도 뭐 염치는 있으니까 여기 이 방 제가 써도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아빠가 남긴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 정말 미쳤나? 아니,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저희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언니. 새언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 진짜 돈 한 푼도 없다니까요. 이대로 쫓겨나면 정말 길거리 불황자 신세라고요. 그걸 왜 여기 와서 빈대붙어요? 예? 막말로 아가씨가 우리랑 인연 끊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방을 달라고? 아우, 어이가 없어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제 발로 나가세요. 제 말에도 신우는 꼼짝도 않더니 냉큼 바닥에 대자로 눕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애들처럼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여기서 못 나가. 못 나간다고. 정말 갈 곳도 없는데 여기서 안 받아주면 새언니 송장 치를지도 모른다고요.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조금 뒤에 올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 무서웠죠. 그래서 보란 듯이 신우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를 줄 몰랐는지 신우는 지레겁을 먹곤 내일 오겠다 하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밤이었죠. 전 당장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저처럼 화를 내더군요. 아이, 걔가 거길 왜 찾아와? 당신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문을 벌컥벌컥 열면 어떡해? 애들은 괜찮고? 내가 아가씨인 줄 알고 문 열었나? 난 택배가 온 건가 싶었다고. 암튼 아가씨가 내일도 찾아올 거라고 으름장 놓고 갔어. 당신 집에 언제 올 수 있는데? 글쎄, 나도 회사 때문에 온 거니까 당장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 좀 하고 바로 올라올 순 없어? 당신 여동생 내일도 찾아오면 나 혼자 어떻게 막으라고. 일단 문 열어주지 말고 있어봐. 열쇠도 없는데 지가 무슨 수로 들어올 수 있겠어. 내일 애들 학교도 가는데 그냥 문 열어주지 말고 있으라고?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당신 동생을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냥 당신 팀장님한테 말하고 이번만 빨리 올라와. 어? 남편은 화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 올라올 생각이 없는지 계속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알아서 조금만 버텨보라며 책임감 없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더군요.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간 남편이니 남편 말대로 일단은 다시 찾아올 신우가 무서워서 문이라도 잠그고 있어야죠. 다행히도 신우는 다음 날 아침에 저희 집을 찾아오진 않더군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애들과 함께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찾아오게 되었는지 회사에서 알게 되었죠.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 부하 직원 중 하나가 신우와 같은 대학 동기인 사람이 있어요. 출근하니 대뜸 저를 찾는 부하 직원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쨌든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부하 직원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은지랑 형님 사이 별로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요놈의 술이 혹시 은지가 팀장님한테 신뢰되는 짓 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사건의 발단은 이랬어요. 이 부하 직원은 신우와 같은 대학 동기면서 저희 남편하고는 어느 정도 안면을 트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같이 술도 먹고 했는데 이 직원이 하필이면 저번 주말에 동창회에서 신우에게 저희가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저희 사이를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술김에 저지른 일이었죠. 술이 웬수죠, 웬수.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 찬호 씨, 아가씨랑 저희 사이 뻔히 알면서 왜 저희 이야기를 아가씨한테 해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은지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마시다가 그만 은지가 하도 팀장님이랑 형님 소식을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암튼 알겠어요. 어제 아가씨가 어떻게 저희 집 찾아왔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할게요. 앞으로는 제발 입 좀 조심하고 살아요. 영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야 되겠어요? 어제의 일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부하 직원에게 사소한 짜증을 내고 말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막막하더군요. 그래도 일단 신우가 어떻게 저희가 이사한 집을 알아냈는지는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 찬호 씨가 술김에 아가씨한테 우리 집 관련된 얘기를 좀 했대. 어떡하겠어. 사람이 술김에 저질렀다는데 그냥 괜찮다 했지. 찬호 그 녀석은 어떻게 입을 그렇게 가볍게 놀리냐. 내가 동생이랑 사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게. 은지 그 녀석 집에 들일 거야? 무슨 끔찍한 소리라고 그래. 당신의 아가씨가 예전에 나한테 어떤 짓 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오면 예전 같은 일이 또 안 생기란 법 없잖아. 그런데 애가 돈이 한두 푼도 없다고 하니까 찬우 말로는 무슨 투자했다가 돈 다 날려먹었다면서. 그렇습니다. 신우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방 한 칸 내놓으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앞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찬호라는 직원이 말해주길 신우가 무슨 투자를 하다가 시부가 남겨준 재산을 몽땅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그 덕에 집도 잃고 뒤늦게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도 신우를 팽하고 가버렸다는군요.
남편은 그런 신우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도 핏줄이라고 방 한 칸 내어주자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는 거예요. 은지, 남편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는데 가족인 우리라도 도와야지. 헐시구? 당신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도 가족이란 소리가 나와? 그럼 우리 애들은? 각자 자기 공간 생겼다고 좋아하는 우리 애들은? 애들도 은지 사정 이야기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 아이고, 퍽이나 좋아하겠다. 암튼 난 절대 아가씨 집에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이 집 모양인데 이 집 명의 나니까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당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아, 정말 이러기야?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남편과의 통화는 그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전 꼭지가 돌 것만 같았죠. 애 둘이나 가진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흔들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고 했으니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화를 더 돋구는 일은 제가 퇴근 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다시 찾아오겠다 했던 신우가 떡하니 저희 집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연이 어떻게 오빠랑 잘 이야기해 보셨어요? 신우는 그 사이 남편과도 통화를 한 모양인지 아주 밝은 얼굴로 절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 이건가 싶은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전 그런 신우를 무시한 채 집에 들어가려고 했죠. 신우가 제 앞을 막아서지만 않았더라면요. 아니 왜 사람 말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오빠랑은 잘 이야기했냐고요? 표정 보니까 남편한테 좋은 소리라도 들은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어쩌죠? 여긴 남편 집이 아니라 내 집이거든요. 저번처럼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제 앞에서 비키세요. 더 말하는 건 입 아프니까. 세연이 저 이렇게 쫓아내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아니라 아가씨가 하는 거고요. 아무튼 전 경고했어요. 그래도 신우가 판단할 머리는 있었는지 남편이 없이는 절 이길 수 없겠다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이날은 순순히 물러나 주는 겁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을 친정 부모님께 의논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남편 때문이라도 부모님과 상의하기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털어놨죠. 뭐? 은지 그것이 기어코 너한테 찾아가서 그랬다고? 거기에 영찬이 그건 제 동생이 불쌍하다고 받아주자 했다고? 이런 미친 것들이. 어떡하죠 어머님? 이틀 뒤에 남편 돌아오면 진짜 아가씨를 집에 들이자고 할지도 몰라요. 어떡하긴 뭘 어떡하니.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지. 예,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너는 은지 고년 날 잡아서 어떻게든 집에 오게끔 만들어 봐라. 내 이번 기회에 고년 싸가지를 다 뜯어다 고쳐놓을 테니까. 전 시모의 말대로 당장 다음 날 부하 직원에게 신우의 연락처를 받아 문자를 넣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오기 전에 할 말이 있으니 당장이라도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이죠. 제 문자의 신우는 아주 좋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오겠다 하더군요. 전 그런 신우가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하게 제가 딱 퇴근하는 시간을 말해서 그때 집에서 보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남자 말을 듣게 되어 있다면서 아주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처럼 굴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일단 거사를 위해 참았죠. 전 신우가 내일 당장 찾아온다고 하고 시모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신우와 약속한 시간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했죠. 시모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알겠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묻더라고요. 전 흔쾌히 시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안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고 계셔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전의 퇴근길, 날도 좋았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오늘만 외가 쪽에 가 있으라고 전한 뒤 저는 집으로 발걸음을 서둘렀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집 앞에서 벌써 대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절 보더니 아주 반갑게 손까지 흔들고 말이죠. 저는 일단 신우를 속이기 위해 한숨을 푹 내쉬며 집에 들어오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아주 흥에 겨운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 식탁에 앉아서 차 한 잔을 건넸죠. 새언니도 참 이렇게 같이 살게 해줄 거면서 그건 왜 튕기셨어요? 신우가 한마디 뱉은 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시모가 사랑에 매랍시고 만든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신우를 혼내기 시작했죠. 이 버르장말이 없는 년. 내가 그렇게 누누이 네 새언니 건들지 말라 했는데 감히 여기까지 찾아와서 빈대처럼 붙어먹을 생각을 해. 아야, 누구야?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그래, 그래도 널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하고 있나 보지? 나랑 영 끊겠다고 아주 큰 소리 떵떵거렸던 년이 말이야.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뭘 그만해, 뭘. 내가 아주 그동안 네 아빠라는 그 인간 때문에 답답했었는데 어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놔야지. 시모는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저는 바로 눈앞에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맞는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 정도로 신우는 시모에게 사랑의 매로 응징을 당하면서도 깨닫는 게 없는지 소리를 치더군요. 엄마. 지금처럼 굴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래도 되는 건 아니라고. 경찰한테 다 신고할 거야. 오냐, 그 잘난 경찰 어디 한번 불러봐라. 어차피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은 나나 살 날 앞으로 짱짱하게 남은 너나 누가 더 고생하면서 살지 한번 대보자고. 엄마, 진짜 엄마 이대로 더 하면 깜빵 간다니까. 내가 지금 헛말하는 것 같아? 그래, 난 깜빵 가도 얼마 살지도 못하니까 상관없다고. 이게 내가 아주 네 그 못돼 처먹은 머리를 다 뜯어 고쳐놓고 가야지. 신우는 반항하려고 했지만 나이 때문에 몸이 편치 않은 시모를 위해서라도 제가 그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시모처럼 신우에게 행동을 했다면 저는 신우의 말대로 벌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시모는 저보고 절대 나서면 안 된다고 그냥 보고 있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시모의 옆에서 신우가 위협을 가하면 그것만 막아줬죠. 딸이 돼서 엄마한테 그러면 되냐고 비아냥거리며 말이에요. 아무튼 이날 신우는 아주 먼지가 나도록 혼나고 씩씩거리는 시모를 뒤로 한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시모는 바로 남편에게도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너는 이 집 명의가 네 것도 아니면서 은지 고년 들이자고 말했었다며? 너 제정신이니? 생각이 있어 없어? 아유 엄마, 난 그게 아니라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입을 열긴 열어. 애 둘이나 있는 아빠란 녀석이 판단력이 이래서야. 아이고, 애들이랑 애미한테 미안한 줄이나 알아라. 한참 그렇게 잔소리 듣던 남편은 끝내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죠. 그동안의 답답함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부가 아닌 시모한테도 재산이 꽤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부가 호언장담을 하며 이혼을 했지만 그때 시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부가 가진 재산 중 일부를 시모에게도 줘야 했는데 신우는 그때 당연하게도 시부가 이기겠지 하면서 재판이 있던 날 해외여행을 가느라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시부가 자기 치부를 어떻게 딸한테 떠벌리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시모는 두 번째 벌이랍시고 다시 한번 신우와 남편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공표를 한 거죠. 네, 영찬이 네 녀석 하는 꼴을 보니 내 전 재산 맡겼다간 거덜날 것 같다. 내 재산은 일단 전부 애미한테 물려주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은지 넌 아무것도 못 받으니 그렇게 알아. 엄마, 어떻게 지금 빈털터리 신세인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 앞으로 하나는 해줘야지. 네가 뭐가 예쁘다고 내 재산을 물려주기를. 그리고 네 손으로 끄는 년인데 뭘 달라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제게 전부 물려주겠다는 시모의 말에 신우는 어떻게든 떡고물 하나라도 건져보겠다. 엄마 부르며 매달렸지만 시모는 그런 신우를 아주 대차게 걷어차 주었죠. 그리곤 제게 윙크를 날리는데 아주 시원해서 천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모의 결단에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시모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신세였죠. 자기가 뭘 잘했다고 입을 열 수 있겠어요. 사실 시모는 최근 다시 상태가 좋지 않은 터라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단 사실도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는데 신우가 자기 화를 자초한 거죠. 시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조금씩 상속을 다 해두기 시작하셨어요.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내가 10원 한 장이라도 남기고 갔다가 은지 고년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한테 그냥 다 넘기고 가야 속이 편하지.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아니라 제가 받았다고 딴지 걸면 어떡하죠? 아무래도 이번 일은 남편도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아들을 잘 아는데 너한테 실권이 있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오히려 쩔쩔매겠지.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지. 아이고, 그러니 이 재산은 다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내가 볼 때는 영찬이보다 네가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저도 힘 닿는 곳까진 어떻게든 잘 지켜볼게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래도 핏줄이라며 태도를 바꿨던 일 때문에 시모의 눈밖에 난 것 같았죠. 시모의 말도 있고 저는 조용히 받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시모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에요. 물론 남편은 시모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했지만 뒤로는 제게 싹싹 빌면서 뭐 하나라도 얻어보겠다 노력했죠. 여보, 내가 은지 들이자 말했던 거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재산 뭐 어떤 거 주셨는지 살짝 귀뜸은 해주라. 내가 왜? 어머님이 나 맡기고 주신 걸 왜 당신한테 말해? 정말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애들한테도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말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당신 뭘 믿고 어머님이 주신 거 곧대로 알려주겠어? 남편은 지금도 가끔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그간 조금 소홀했던 점들도 조금씩 고쳐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우 역시 콩고물 하나 얻어먹겠다면서 제 발밑에서 빌기도 했는데요. 새언니, 언니, 저 이렇게 버릴 거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가 조카들한테도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재산 그거 조금만, 월세방 구할 정도만요. 예? 아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은 반성도 안 하는데 무슨 재산 타령하세요? 이젠 제 앞으로 된 것들이니까 아가씨한테 돌아갈 몫은 1도 없겠네요. 싸늘한 제 반응에 바로 남편에게도 갔던 모양인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던 인간이 그걸 쉽게 내놓을까요?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시모는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도 신우가 자기도 상주로 있겠다면서 한몫 챙기고 싶은 마음인지 장례식장에 떡하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신우 괘씸해서 저는 소금 뿌려서 내쫓았죠. 세상에, 먼저 어머님이랑 영 근차했던 사람이 여길 무슨 염치로 들어와요? 당장 못 나가요? 아니, 새언니, 저한테 뭘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내 부모 장례식 상주 서겠다는데. 괜히 부정 탈까봐 소금 뿌립니다. 왜요? 진짜 그거 계속 던지지 말라고요. 남편도 이런절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일단 표면적으로 서로 받은 것들을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잘 가지고 있자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시모도 그런 의미로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쫓긴 신우요. 신우는 죽든지 말든지 차단하고 살려고요. 어차피 소식 알아봤자 제 머리만 아플 테니까요. 세상 일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역시 당분간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아이도 둘이나 있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전히 절약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서로 회사도 여전히 잘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인생 잘 풀렸으니 다행 아니냐 하시겠지만 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도 삶의 어느 한 지점이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풍파를
어떻게든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한번 길러볼까 합니다. 전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청자님들도 한 번쯤은 본인들이 겪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